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탄탄하다는 거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대표님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내는 사람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카피를 해가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뇌가 굳는다고 했어요. 이 뇌가 굳는다는 말은, 자, 그러면은 미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의 따다다당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니 강의, 사실은 저는 원단 전문가는 아니에요. 쇼핑몰을 잘 하는 사람이지 원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이 원단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가 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원단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원단에 대해서. 근데 이 원단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상세 페이지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론이라는 원단입니다. 자, 나일론이라는 원단 자체는 쉽게 말하면은 바스락거리는 원단이다. 봄 시즌에 우리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바스락 원피스, 바스락 바지,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름과 봄에 많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런 원단들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은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통칭한다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배낭처럼 튼튼하고 질긴 제품에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도어 제품들 보면은 바람막이나 등산 바지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 옷들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일론은 열 가소성에 비단 비슷한 질감을 가진 소재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바스락거리는 거, 도매 상가에 가서 이렇게 옷을 만져볼 수 있잖아요. 만져봤을 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그런 느낌의 소재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단점은 질긴 데다가 내유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일론이 지금 튼튼하다잖아요. 그럼 이 튼튼한 속성을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의류 상세 페이지는 미적인 요소를 빼뜨릴 수가 없죠. 미적인 요소는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적인 요소도 같이 넣을 수 있으면은 상세 페이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단점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통풍력이 떨어지고 기름때 같은 오염과 변색에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일론이라는 원단의 장점과 단점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일론이라는 원단을 잘 알고 있으면은 장점은 튼튼하다니까 튼튼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나일론 원단의 특성을 살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비교 제품으로 나일론 원단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통풍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통풍력을 좀 강조해야 되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나일론 원단을 써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직사광선 노출뿐만 아니라 세탁 시에 충분히 헹구어도 변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색을 나타낼 때 어떤 원단을 써야 되지 하면은 나일론 원단을 한번 써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색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0도 이상의 고온 세탁도 변색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러면 나일론 원단을 고온으로 세탁하면은 변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변색된 제품을 연출해야 돼요. 그러면 나일론 원단을 고온으로 세탁해보면은 바로 변색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흰색 나일론은 오래 입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편이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세 페이지 활용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냐면은 방수가 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대표님들 어떻게 표현할래요? 보통은 그냥 물을 바지에다가 이렇게 뿌리겠죠. 이렇게 바지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물을 뿌리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세 페이지는 차별화가 생명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 차별화가 정말 별거 없거든요. 차별화라는 거는 사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콜라나 커피를 부으면은 어때요? 이것도 사실 방수가 되거든요. 방수가 되는 제품들은 물을 콜라나 커피로 종류만 바꾸는 것도 차별화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후킹을 당하는 눈길을 끄는 거는 다른 것에 눈길을 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대부분은 물같이 투명한 걸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검은 색깔의 어떤 형체가 떨어진다면은 후킹이 된다는 거겠죠. 차별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방수 같은 거 표현하실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탄탄함,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탄탄하다는 거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대표님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내는 사람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카피를 해가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뇌가 굳는다고 했어요. 이 뇌가 굳는다는 말은 탄탄함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내야 돼요. 이 연습을 계속 한 사람들은 뇌가 유연하기 때문에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탄탄하다는 거는 원단을 탁탁
펼쳐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커터칼 같은 거 있죠. 일반 식칼 같은 거 말고 커터칼 같은 걸로 슥슥 긁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나뭇가지 같은 걸로 슥슥 긁어보는 GIF, 이런 연출을 통해서 탄탄함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제가 여태까지 본 GIF 중에서 좀 획기적이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커터칼이나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싹싹 긁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튕겨져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지금 옷이 내구성이 되게 좋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못 만든 상세 페이지 특징을 보면은 우리 상품이 나일론 원단으로 만들어서 탄탄합니다 라고 말로 써놓는다면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시각 자료로서 항상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판이 없다. 나일론의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단점이 이제 스판이 없다였잖아요. 그럼 이 스판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어떠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겠고요. 스판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겠고, 또는 말 그대로 스판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옥스포드. 이 옥스포드 원단은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이게 원단 이름인 줄 몰랐어요. 우리 옥스포드 하면은 뭐가 떠오르 습니까? 대학교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 대학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 원단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대학교의 이름만 따서 만든 거고 이게 그냥 원단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옥스포드 원단은 보통 이제 셔츠를 만들 때 좀 많이 사용을 해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셔츠, 이런 키워드들,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의를 한번 보면은 20수 면사를 평직으로 짠 원단이다. 바로 다음에 이제 10수, 20수 이 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그 전에 옥스포드 원단을 한번 보면은 20수 면사를 평직으로 짠 원단이래요. 캔버스 원단에 비해 얇지만은 그래도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커튼이나 식탁보, 저는 이제 의류 쇼핑몰 하니까 셔츠 만드는 데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데 많이 쓰네요. 커튼이나 식탁보를 만드는 데 쓴다.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편한 거는 식탁보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이 옥스포드 원단은 식탁보랑 되게 원단이 비슷하겠다. 자, 요거를 이제 상세 페이지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옥스포드 셔츠를 상세 페이지에 한번 활용해 볼까? 얘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두껍고 빳빳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대표님들 두껍고 빳빳하다는 거를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라고 했죠. 두껍고 빳빳하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옥스포드 셔츠 말고 린넨 셔츠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린넨 셔츠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입는 얇은 셔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얇은 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비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사실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이너 티셔츠를 입고 싶습니까? 안 입고 싶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셔츠를 입을 때 티셔츠를 입고 입으면 뭔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셔츠를 입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비침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비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스포드 원단을 썼다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있겠죠. 우리 제품은 옥스포드 셔츠라서 두껍고 빳빳합니다 라고만 한다면은 너무 재미없는 상세 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문제점인 린넨 셔츠를 입고 비치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거를 옥스포드 셔츠로 해결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그냥 해결했다 하고 끝내지 말고 간단하게 옥스포드 셔츠가 어떤 거냐 했을 때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식탁보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남들이 생각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볍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그냥 가볍다 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물체랑 비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죠. 공기처럼 가볍다. 물론 이제 공기는 눈에 안 보여서 상세 페이지에 적합한 예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땡땡처럼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빳빳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점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요런 거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판 셔츠를 팔아요. 스판 셔츠를 팔 때 강점이 뭡니까? 스판이에요. 스판은 뭡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하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옥스포드 셔츠의 빳빳한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원단 공부를 왜 하냐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원단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빳빳한 거는 이 원단을 쓰면 되겠다. 두꺼운 거는 이 원단을 쓰면 되겠다. 등등을 많이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그냥 디립다 뺏기면은 이런 사고가 안 되잖아요. 그죠? 대표님들 이 영상, 이 라이브를 보시고 나서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몰랐는데 검색해 보니까 원단 컬러를 옥스포드
셔츠는 톤 다운된 원단이랑 살짝 연한 느낌을 쓴대요. 그리고 우리 스트라이프 셔츠 있죠. 스프라이트 아닙니다. 스트라이프 셔츠. 그 스트라이프 셔츠를 만들 때 옥스포드 원단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단점으로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점도 우리가 언제 써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린넨 셔츠랑 비교했을 때 그때는 옥스포드 셔츠를 좀 부각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 단점은 반대로 내가 린넨 셔츠를 팔 때 옥스포드 셔츠를 비교 제품으로 들고 올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린넨 셔츠는요, 시원해야 돼요. 왜? 여름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에 우리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스포드 셔츠랑 비교를 해서 옥스포드 셔츠는 예를 들어서 800g이 나갔는데 우리 린넨 셔츠는 단 200g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거를 그냥 글로써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준다 했어요? 저울 같은 걸 사서, 진짜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 다 나옵니다. 저울 같은 걸 사서 시각 자료로서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수, 20수, 30수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거는 티셔츠 같은 거 살 때 이제 10수 티셔츠냐 아니면 20수 티셔츠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쇼핑몰이 6개월 차에서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자, 일단 정의는 뭐냐면, 수라는 거는 1파운드당 뽑아낼 수 있는 굵기래요. 근데 이거 잘 몰라도 돼요. 뭐 파운드가 뭐고 뽑아낼 수 있는 굵기가 뭐고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느다란 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0수가 있었는데 10수는 30수에 비해 어때요? 더 굵다는 거예요. 10수가 더 굵으니까 이 티셔츠가 더 어떻겠습니까? 두께가 더 두껍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껍다라는 특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상세 페이지에 나타내면 되죠. 우리 티셔츠, 남성분들 티셔츠 보면은 보통 제일 두껍다 하면은 10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수. 이게 이제 보통 제일 많은 이제 티셔츠 원단으로 쓰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수 하면은 비침이 있어요. 그 뒤에 뭐 40수, 50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얇아가지고 저는 판매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제일 최대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건 한 30수 정도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면티만 입는데 장점을 좀 부각할 수 있는 티셔츠는 10수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두께감이 제일 두껍잖아요. 그럼 두께감이 두꺼워서 오는 장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께감이 두껍기 때문에 핏을 좀 잡아줍니다.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 어깨가 좁은 분들은 원단이 얇은 티셔츠를 입으면은 몸의 체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30수 티셔츠 같은 경우, 저같이 이제 어깨가 좁은 분들 30수 티셔츠를 입으면 너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10수 티셔츠를 입으면은 어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있으면은 10수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 어깨보다 오버핏으로 제작했을 때 좀 더 넓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구성 같은 것도 있겠죠. 내구성. 아무래도 얇은 티셔츠는 빨리 망가지기 쉽겠죠. 세탁을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0수 티셔츠보다는 10수 티셔츠가 더 두껍고 탄탄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세 페이지에 글이 아니라 시각 자료로서 표현을 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